지난달 숙박 공유업체, 요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라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일본 민박집에 투숙했던 한국 여성이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뉴스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올해 초에도 같은 주인에게 한국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도 이 같은 민박집에서 같은 주인에게 한국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호텔에 오셔가지고 혹시 뭐 한국인 말할 사람 있냐면서 이제 지금 좀뭐 경찰 불러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全くですね、事件に関して言うとちょっと回答ができないと。 에어비앤비,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숙박 공유업체. 그런데 저는 이걸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몰라요. 에어비앤비가 어떤 업체입니까? 에어비앤비 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고 2013년에 에어비앤비 창업자 한 분을 그때 연사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집에 혹시 빈 방 있으면은 그 하나 그냥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 제가 뭐 회원 가입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 빈 방이 있는데 나도 누군가 외국인이나 누가 오면 그렇죠. 우리 집에서 자고 그렇죠. 내가 음식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아,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남는 방이 있으면 하는 거니.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됐어요. 세 사람이 이제 새 사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호텔마다 꽉꽉 차가지고 집에 보니까 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숙박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해주고 밥도 아까 말씀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여기 둘러보면 됩니다. 금문교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에어베드, 그거 아마 공기침대였던가 봐요. 그리고 브렉파스트. 그래서 에어비앤비라고 이름을 딱 했던 겁니다. 아, 이른바 에어매트인데 이제 에어베드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2013년 부를 때만 해도 10만 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191개국 60만 5천 개의 도시에 숙소가 있으면서 10년째 이제 들어갔거든요. 누적 이용객이 무려 2억 명입니다. 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우버라고 있죠. 택시 예, 업체하고 똑같은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엄청난 이제 스타트 업체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해외 여행하면서 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호텔 있겠네요. 같은 데라든가 뭐 깃발 부대 같이 이런 데 가는 거 싫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여행하는 사람, 특히 또 젊은이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좀 싸기 때문에 또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믹서가 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것처럼 이렇게 단점도 또 적지 않은 그런 어떤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에 이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한 집에 투숙을 했던 우리나라 관광객이 집주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우리 박하정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같은 집주인에게 올해 초에도 우리나라 여성 관광객이 같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저희 취재 결과 이제 후쿠오카에 같은 숙소를 이용했던 한국인 여성 여행객 2명도 비슷한 피해를 겪을 뻔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올해 초에 그 여성과 여성의 친구 2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한 숙소에 머물게 됐는데 일본인 주인 남성이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다라고 하면서 술을 건넸고 이제 인사치레로 그 술을 이렇게 조금만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잠자리 들었던 A 씨가 새벽 1시가 넘어서 그 남성이 자신의 이불, 다리께에 있는 자신의 이불을 들추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항의를 한 뒤에 즉시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겼고 그곳에서 호텔에서 직원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그리고 집에서 나오면서 남성이 건넸던 술병과 종이컵을 그 상황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컵 안에 무슨 이상한 흔적, 좀 의심해 볼 만한 흔적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뭐 수면제 같은 성분을 타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 가지고 나온 술병과 종이컵이 있었는데 그 안을 보시면 하얀 가루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A씨가 경찰에 이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성분이 뭔지 궁금하다, 불안하다 이런 취지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기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만약 이 성분이 수면제였다는 걸 좀 파악을 했다면 일본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할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이 성분 분석을 했는지 등을 질의했는데 해당 경찰은 사건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답을 밝혔습니다. 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사실을 일본 경찰이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이런 일은 막을 수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자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뻔해서 일본 경찰에 신고도 했고 수면제 성분 나왔다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 에어비앤비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영 중지나 혹은 해당 호스트의 계정 해지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건데요. 이 에어비앤비 측은 취재진에게 이 해당 호스트에게 경고와 교육 조치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와 교육 조치. 그러면서 일본 경찰에 당시에 문의를 했더니 이 해당 사건을 성범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그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현재는 해당 게스트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거 준비된 CG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내용을 한번 쭉 박하정 기자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CG를 보면서 자, 에어비앤비 측에서 해명한 내용이 저런 거죠. 일단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위를 종합해 본 결과 호스트가 집주인이 나쁜 의도를 품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귀국 뒤에 이제 A 씨가 에어비앤비 측에 나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그 해당 호스트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어비앤비가 답을 보내온 내용이고요. 그럼 A 씨가 당연히 또 항의를 했겠죠. 이 일을 제기해서 뭐 성인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공간에 불도 안 켜고 올라와서 이불을 정지된 채로 들고 있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측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제재를 가했다라고 설명을 해왔고요. 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제재를 가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 에어비앤비 측의 해명이 이건 전혀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 제재와 조치가 일본 경찰의 수사를 종결했다는 설명에 근거를 한 경고와 교육 조치였다는 경고와 네, 교육 조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교육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에어비앤비 그 숙소를 제공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기성 기자, 이 에어비앤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분노도 하고 이런 건데 이 말고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좀 밝혀진 것만 해도 뭐 여러 건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텔이라든가 뭐 체인점처럼 아주 꽉 짜여진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느슨한 어떤 이거 협력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보시면은 2017년만 해도 한 뭐 3건이 크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여성 성폭행한 민박집 저희가 지금 언급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5월달에 이제 욕실에서 소형 카메라, 몰래 카메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발견됐고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독일 여성 성폭행한 것도 있었고요.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인 2세 여성이 아시안인이라면서 돌연 예약 취소가 통보됐다. 큰 호텔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은 생기는 거죠. 2016년 7월에는 그 스위스 숙소에서 우리 한국 여성이 CCTV를 발견했다. 뭐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박하정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걸 갖다 어필을 해도 어떤 하이어라키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누가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선의를 갖고 에어비앤비 회원이 돼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방도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다수의 에어비앤비 또 그 집주인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박하정 기자 이제 안전하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공유경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용자들, 게스트와 호스트들이 양쪽에서 모두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기. 네네, 사용 후기인 건데 가급적 후기가 많은 숙소 중심으로 현재로서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후기는 실명으로 쓰게 되니까 그건 믿을만하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각종 문의의 응답률이 높거나 한 어떤 슈퍼호스트, 좋은 등급의 호스트를 고르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떤
게스트로서의 이용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 아주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사실 젊은 여행객들은 유스 호스텔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 새로운 유형의 에어비앤비 이런 숙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에다가 숙소를 제공하는 분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디지털 그 문명에서 아까 나왔듯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도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스템이나 법적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곳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빨리 이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본인이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얘기했던 대목 꼭 놓치지 말고 후기 좋은 집,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집, 또 어떤 문의를 하면은 빠른 속도로 답변이 오는 집, 이런 집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